어디서 하면 되나요? 저 앉아서 시작해. 아무 때나 마음에 드는 데. 저기. 왜? 나 이걸로 할래. 안녕 디마 친구들. 오늘은 내가 줄 수 있는 꿀팁들을 주려고 해. 우리가 그동안 광고에 대해서 많은 거 알아봤잖아. 광고를 세팅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관리자라던가 페이스북 에셋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 그런 거는 사실 검색을 해도 어느 정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내가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 그 운영에 대한 방법은 알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내가 광고를 세팅한 이후에 어떻게 효율을 분석하면 되는지, 운영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좀 주려고 해. 오늘 내가 주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답이 아닌 꿀팁임을 기억하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광고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 대시보드를 조금 더 잘 활용해보기. 광고 대시보드를 보면은 우리가 운영한 광고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는 곳이란 말이야. 노출수라던가 클릭수, 조회수 등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보긴 하는데, 해당 광고를 통해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어. 여기서 내가 보는 데이터는 내가 맞춤 설정으로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해. 광고 운영 데이터 중에 어떤 걸 먼저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CTR, CPC를 보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CPM 지표를 한번 같이 보는 걸 추천해. 페이스북 자체가 노출 기준으로 과금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CPM을 보면은 내 광고가 페이스북 입찰 경쟁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경쟁 우위에서 밀릴수록 내 광고의 CPM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내 광고를 본 타겟들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CPM이 높아지거나 혹은 노출수가 떨어지기도 해. 내가 선택한 타겟들에서 반응이 낮아서 혹은 현재 기간에 광고 물량 자체가 많아지면서 CPM이 높아지거나 다 경쟁이 심화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CPM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광고 소재를 변경해보거나 타겟을 조금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변경해보는 걸 추천해. 내가 세팅한 광고 세트에서 검사라는 버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지표를 확인해볼 수가 있거든. 광고를 운영하다 보면은 광고 노출수가 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물론 이게 내가 게재 빈도를 설정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타겟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이 입찰 때문에 노출이 줄어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내가 선택한 타겟들 중에 얼마나 중복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광고 세트에 있는 검사라는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내 타겟들끼리 얼마나 경쟁이 중복됐는지도 확인해보면 좋아. 경매 중복 데이터를 봤을 때 이 퍼센트가 높을수록 내 것끼리 경쟁을 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타겟을 조정해 주는 게 좋지. 조정은 타겟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안 겹치게 바꾸는 쪽으로 해주면 돼. 또 캠페인 운영이 오래될수록 내 타겟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광고 피로도가 얼마나 쌓였는지 등을 타겟 포화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좋지. 두 번째, 소재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면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를 활용해보는 걸 추천해. 경쟁사들은 어떠한 형식의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지, 또 최근에는 어떠한 유형의 광고들이 많은지를 확인해보면 매우 좋아.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는 페이스북에서 친절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광고들을 모아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어떤 페이지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를 알고 싶다면 그 페이지 이름을 검색하면 당장에 라이브 되고 있는 소재들이 노출이 돼. 다만 이 경우에는 라이브 하고 있지 않은 소재들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광고 소재들은 인스타그램의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내 브랜드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검색했을 때 어떤 콘텐츠가 많이 업로드되고 어떤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세 번째는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거야. 인스타그램을 주 매체로 운영하고 유저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스토리를 꼭 활용해보는 걸 추천해. 스토리는 아무래도 하루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브랜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내 브랜드의 고객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고 브랜드 충성도도 높일 수 있어. 피드를 조금 깔끔하게 통일해가지고 가는 걸 추천하고 있거든. 올리기로 한 콘텐츠 외에도 그때그때 올리고 싶은 콘텐츠들 있잖아. 그런 거는 스토리로 올려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메인 콘텐츠는 피드에 업로드를 하고, 허브 콘텐츠랑 서브 콘텐츠는 스토리를 통해서 유저들한테 보여주는 걸 추천해. 스토리에 글을 올릴 때는 스티커도 붙일 수 있단 말이야. 설문조사라는 스티커, 그리고 질문을 던진 스티커들도 있어서 이걸 통해서도 고객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저장을 해가지고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 해둘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은 내 브랜드를 검색해서 계정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다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거지. 스토리에 내가 스티커를 따로 붙여놓지 않았다면은 그걸 광고로도 끌어와서 세팅이 가능해. 또 광고를 세팅하면서 스토리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다룰 수도 있거든. 이 스토리를 광고를 계속 돌리면서 설문조사도 진행할 수 있는 거지. 3가지 꿀팁을 알려줬는데 실습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Q&A 한번 진행해보자. 한번 대시보드 보는 거를 알아볼 건데, 열에서 내가 보고 싶은 종류를 선택해 주거나 맞춤 설정을 통해서 내가 직접 보고 싶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주면 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노출, 클릭, 비용 외에도 이 캠페인에서 잡고 있는 전환 액션을 따로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어. 그걸 선택해 주면 되고, 또 여기에 보면은 게시물 참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메시지, 미디어 등 분야에 따라서 엄청 세분화된 데이터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활용해 보거나 한 번쯤은 훑어보는 걸 추천해. 내가 자주 쓰는 거는 여기에다가 선택을 한 다음에 열 설정 저장하기를 통해서 저장을 해주면은 내가 캠페인 이 계정에 들어갔을 때 이 설정을 계속 끄집어내서 볼 수가 있어. 여기에 설정을 하면은 여기 대시보드에 내가 설정한 데이터들이 쭈루룩 나오게 되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 예를 들면 시간별 데이터가 어땠는지, 계제별, 사람들에게 혹은 국가별로, 노출 위치별로 데이터는 어땠는지를 보려면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고, 또 사람들이 이 소재를 보고 어떤 랜딩 페이지로 이동했는지 등 행동을 볼 때도 카테고리화 해주면 돼. 보통은 여기서 시간 단위를 많이 보거나 플랫폼으로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를 좀 많이 보곤 있어.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광고 세트로 들어가 보면은 세트별로 이렇게 앞부분에 검사라는 버튼이 있어.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광고 세트를 페이스북이 한번 검사를 해준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스북의 이 세트는 머신러닝 단계에 있는데 내가 설정한 기간 동안 보니까 경매 경쟁률은 이렇게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를 반복하고 있고, 또 내가 목표로 했던 전환당 비용도 어떻게 일별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또 경매 중복을 통해서 중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표시된 노란 부분은 내가 이때 캠페인 머신러닝에 영향을 줄 만큼 큰 변경이 있었던 때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경매 중복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아. 너무 높아진다면은 오히려 내 광고끼리, 내 타깃끼리 경매를 붙여가지고 애꿎은 입찰가만 올리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경매 중복이 좀 낮아질 수 있게 타겟을 확장해주면 좋겠지. 타겟 포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설정한 이 타겟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광고가 얼마만큼 포화도를 갖고 있는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선택한 기간 동안 빈도는 얼만큼 됐고, 첫 번째로 노출됐던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 또 내가 선택한 타겟팅에 도달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면 되고, 또 여기서 타겟 도달률이 너무 높아진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로도가 쌓일 확률이 높으니까 좀 더 타겟을 변경해 주는 게 좋아. 두 번째는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야. 구글에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를 쳐서 들어가면 되고, 지금 라이브 되고 있는 광고들이 주로 뜨기 때문에 여기서 홀딩된 광고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 광고가 노출되는 위치 선택해주고 모든 광고를 눌러준 다음에 내가 광고를 보고 싶은 페이지를 검색해주면 돼. 예를 들어 글링크 미디어라고 하면은 이렇게 광고주로 페이지가 떠. 최근에 본 광고들의 페이지나 혹은 경쟁 업체들의 페이지를 입력하면은 내가 좀 참고할 만한 소재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내가 교육 업체라고 해보자. 그럼 교육이라는 단어가 떴을 때 나오는 페이지들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특정 경쟁 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 경쟁 업체를 한번 넣어주면 돼. 혹은 학습지를 쳤을 때 여기 가벼운 학습지가 나오니까 이걸 눌러보면은 이 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라이브 되고 있는 광고들이 전부 다 뜨는 거지. 여기서는 타겟팅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문안을 어떻게 쓰는지, 소재는 어떤 걸 활용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는 걸 추천해. 또 하나는 인스타그램 검색을 활용하는 거였는데,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이 해시태그와 관련된 유저들이 올리고 있는 콘텐츠라던가 반응되는 콘텐츠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걸로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를 활용하는 걸 말해줬었는데, 스토리는 사실 하루밖에 못 보는 게시물이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안 하는데 브랜드들은 이렇게 사용을 해.
지금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스토리 활용을 잘하고 있는 계정이라서 보여주는 건데 스토리에 올렸던 내용을 하이라이트로 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검색을 하고 들어왔을 때도 내가 올렸던 스토리들을 볼 수 있게끔 해놨어. 이벤트 관련된 거를 따로 하이라이트로 모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유튜브 관련된 콘텐츠들도 모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올리는 콘텐츠들 캐릭터에 대한 것도 스토리를 올린 다음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거지. 제품에 대한 리뷰를 스토리로 올린 다음에 혹은 스토리로 올려진 리뷰들을 끌어와가지고 이걸 모아서 하이라이트 하기도 해.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를 적극 활용해서 내 계정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혹은 내 고객들과 소통해가면서 계정을 키워나가는 걸 추천해. 광고를 운영할 때는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럼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